후암동, 그러니까 동호암하고 서호암이 생긴 게 비슷해요, 모양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진 부동산들이 이제 보통 사기를 친다는 부동산들이 뭐하러 비싼 가격 주고 서호암을 사냐. 네. 후암동하고 이렇게 딱 접으면 동호암이랑 서호암이 비슷해. 네, 네. 요거 두 개를 결합개발하겠다고 엄청 팔아먹고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 부동산은 다 없어졌는데 그런 거죠. 뭐. 우리 길게 갈 것이냐, 짧고 굵게 갈 그러니까 것이냐. 이거. 또 이렇게 이런 얘기로 한다 그러면 서계청파 같은 경우 뭐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건축행위죄 묶이기 직전 정도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물론 이제 서계청파를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용적률 800%로 가겠다고.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용적률 800%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종상향을 3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생에 우주를 구했냐고. 그들은 그런 논리에 혹해서 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서계청파가 용적률 800% 갈 수가 없으니 사지 말라고 이제 안내해드렸던 부분들이 한 1년 반 정도 후에 와. 네. 그 낮술을 거하게 드시고, 그러면서 사장님 나 이거 좀 팔아주시면 안 돼? 사장님 말 듣는데 괜히 샀다고. 이제 와서 뭐 그래 손절매 하셔라. 그때 당시에는 손절매를 어마무시하게 해도 안 팔린. 네. 근데 그나마 그런 이유로 좀 서계청파가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됐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서계청파도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지역은 개발이 확정된 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즉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네.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저렴한 게 아니라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이 꼽혔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 설왕설래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10년이. 마찬가지 현 상태로 네.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서계청파가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해서 볼 때에는, 멀리서 봤을 때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더 갖지 않았나 싶은데. 한강대로는 아니고요. 청파로죠. 청파로인가요, 그 앞에? 청파로죠. 정확히 얘기하면 청파로인데 청파로. 하여튼 중심축으로 해서,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그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또 중심축의 도로다 보니 또 그런 또 위치적인 입지가 보다 명확하게 하면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한강대로 변이거든요. 네, 그렇죠. 서계청파는 청파로에 껴있는 그래서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청파로. 그러면 예를 들어 용산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네. 아직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데 이면도로격인 청파로를 같이 동시에 개발한다? 저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한강로라고 하는 지역들은 지금 이제 용산역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전부터 일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서계청파는 그 아래쪽에 네. 뭐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는 예전에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풀렸잖아요. 해제가 됐죠. 예. 해제가 됐다라는 얘기는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개발 계획이 확정돼 있었느냐, 확정돼 있지 않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그 지역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지역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무시를 못할 지역이긴 해요. 근데 그쪽도 어떻게 변하긴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또 그 철도창 부지를 또 끼고 있는 주요 지역이잖아요. 서계청파 기타 등등, 그러니까 원효로 4가까지는 잠깐만, 우리 너무 거기 폄하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욕 먹겠다. 거기 있는 부동산들한테. 지금 그래서 아니 얘기를-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그쪽 좋다라는 것만 띄웠기 때문에 약간 디스하는 욕 먹을 반대 것 극보도 같아서 나와 그래요. 있어. 욕 먹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이 영상을 보면 아, 분명히 괜찮습니다. 항의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니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계청파하고 그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는 네, 국제업무지구 베드타운식으로 많이들 네, 그렇죠. 얘기가 됐었는데 어찌 됐든 국제업무지구가 뭐 나중에 향후 진행은 될 것 같은데, 네.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앞에 그 병풍 아파트들 네. 그 서부 이촌동을 포함시키면서, 그러면서
그게 자초가 된 것 때문에 네. 타격을 원효로 1.3가하고 서계청파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그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네. 원효로부터 서계청파까지도 네. 뭐 지금까지도 많이 뭐 핫한 네. 뭐 그런 건데 아마도 지금 서계청파 원효로 뭐 이쪽을 뭐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네. 아마도 국제무주가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뭐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얻어 걸린 뭐 이렇게 뭐 방송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업자들이 하는 얘기에 억셉을 한 건지 뭐 거의 뭐 거기를 염두에 두신다는 분들은 그거를 전제하에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후광효과는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국제무직을 하는 것 때문에 후광효과를 받을 것이고 일정 부분 가격 분명히 상승할 것이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뒷사는 거 아니잖아. 아니 디스가 아니라 좀 더 솔직한 현장의 그 또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좀 된 얘기인데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청파동에 온 청파 2가라고 그 일대에선 유일하게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었어요. 네.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니까 이제 가격 상승이 멈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네. 재개발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모임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문제는 한번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돼버리면 네. 그 와중에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신축 빌라들이 한 3동인가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면 신축 빌라를 산 사람들은 그러면 재개발이 다시 진행을 해서 했을 때 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못 받는데 재개발 진행하는 게 찬성할까요? 안 하겠죠. 이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앞으로도 네.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투자 목적에 있어서 맞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 목적과 맞지 않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재미난 얘기는 아니잖아요. 슬픈 이야기지. 슬픈 얘기죠. 아니 근데 슬픈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해줘야죠. 그걸 재미나다고 하면. 아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오래된 주택들이 다 철거가 되고 멸실이 되고 초고층 멋진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 상당히 뭐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만 뭐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개발 정책도 뭐 도시 재생이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살려서 명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강북의 매력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먼저 많이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왔을 때 한 87%가 서울 지역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부분 종로나 이렇게 오래된 구도심 강북 쪽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목포의 모 국회의원이 문제가 네.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우리 부동산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네. 아니 어떤 동네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세상에? 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개발이 안 되는데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는 그 개발 논리로만 보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익선동이 핫하잖아요, 종로구. 그냥 가보셨어요? 가봤죠. 교수님? 아이 소주 마시러 많이 가봤죠. 누구랑 가봤어요, 교수님? 택하고 갔잖아. 이상형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익선동은 언제가? 커플만 가는 곳인데 이상원이랑 올해 갈매기 골목이 익선동이에요. 갈매기 쌀 먹은 아, 데가. 그 갈매기 골목은 아니잖아요. 거기 말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북촌도 그렇고 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공공이 그런 식으로 그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전부 다 아파트 들었으면 용산이 뭐 별 메리트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될 때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은 네.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고 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발을 하면 원주민들 네. 집 갖고 있는 조합원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방식으로 가면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양호하게 보존을 해서 그걸 좀 특화시켜서 네. 어차피 용산이 다 세팅이 된다고 하면 네. 개발지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네. 되고 인구가 많으면 상권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좀 특색 있게 하면 네. 비단 용산 구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시 뭐 넓게 보면은 뭐 공원 개장하고 뭐 그러면 전국에서도 많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산구 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이렇게 높은 초고층화 될 수는 없지만 입지적으로 가장
중심 축에 있고 알짜 지역에 있는 건 맞거든요. 예, 뭐 서울 어느 곳을 가도 용산에서는 30분이 넘지 않는 곳이고 또 교통이랑 이런 것들이 여건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잖아요. 서울역이라는 큰 역, 또 용산역이라는 큰 역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이나 뭐 들어설 곳은 들어서야 되는 게 맞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볼거리가 많아지는 곳이 또 되잖아요. 민족공원도 있고 남산도 있고 한강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사실은 다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다 봤기 때문에 보고 나서 틈새 또 갈만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7080 뭐 이런 옛 구도심 우리 영화도 많이 히트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으로 따져서 보면은 또 그러기에는 또 용산이 빌라가 너무 많이 지어져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용산이 그 제1의 상권지 지대였대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시간이 지나면 한 110년 전에는 근데 요 지금 8군 기지 거기가 옛날에 그 일본 놈들 왜구들의 그게 그 사령부 자리였대요. 그러면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해방되고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거기를 깔고 앉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국정무지구 철도 그러니까 군사기지와 용산의 군사기지와 철도기지와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산 구민들이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산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100년 넘게 사생활 침해를 받은 거죠, 용산 구민들이. 근데 얘네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100년 전 그 시대 거기에 걸맞는 원래 용산 입지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용산이라는 곳이 속속들이 정말 할 얘기가 많기는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 그런 또 입지의 명성을 다시 찾는 것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 우리가 또 용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국제 업무지구잖아요. 가장 큰 기대가 그곳에 또 몰려 있는데 그곳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업무지구가 자초된 걸로 용산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이 컸었죠. 박탈감이란 거는 뭐 이거 뭐 거래량이 그러니까 서부이천동의 토지 보상가가 3조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진행이 돼서만 3조가 풀렸다 하면 소위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시쳇말로 용산에서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딴 지역 안 가요. 다 용산에서 사지.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3조 풀리면 막 부동산에 저희 그 소암동의 정일부동산 제가 뭐 거의 원주민급인데 오래됐는데 거기 아마 줄 서 있었을 거예요.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요. 계약서 쓰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마 엄청 거래량이 많았을 텐데 그게 이제 자초되고 나서 앞으로 좀 우울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하게 2017년부터 그러니까 강남 분양권 그렇게 시장 잘 돌아가고 나서 폭등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최근이 아니죠, 좀 됐죠. 모 자동차 그룹이 삼성동에 있는 모 회사에서 갖고 있던 이제 부지를 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부지를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성수동에 있는 우리 이제 레미콘 공장이 있는 거기를 살려고 했는데 그 레미콘 공장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삼성동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보면 국제업무지구가 됐었으면 거기로 안 갔을 것이다. 거기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국제업무지구가 만약에 세팅이 된다고 그러면 뭐 당군일의 최대 공사라고 하니까 거기 뭐 아파트 받으면 이게 또 여담인데 이런 얘기 해줘도 되나? 뭔데? 살짝 아니 뭐 녹지축 그러니까 남산하고 공원하고 연결하는 해방촌 용산동 2가라고 그래요. 그 녹지축 안에 든 사람들이 국제업무지구 아파트 달라고 그런다면서. 미리 벌써 예약이 됐나요? 예약은 본인들 아니 뭐 물건 이야 국제업무지구 예를 들어서 안에 아파트를 받았으면 지금 저거 용산 제2타워 걔는 뭐 이렇게 눈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제무지구에 있는 아파트라면. 내가 알기로는 국제무지구에는 원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일반 분양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병원도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거주하는 거 이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같이 개발을 통합 개발 얘기 나와서 서부천동의 아파트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아파트를 줘야 되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쨌든 간에 국제업무지구 참 그러면 국제업무지구가 언제쯤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미 뭐 10년 전에 이미 뭐 한번 무산이 됐었고 다시 이제 뭐 제일 큰 문제가 또 그거였죠. 코레일하고 허브드림하고의 어떤 소송 문제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거는 또 이제 일단락 맺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코레일 측으로 다 넘어오면서 이제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해서 좀 더 힘을 받았던 것 같은데. 원래는 코레일 땅에서만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오세훈이가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규모를 그래서 더 그때 크자. 그때 삼성물산이 그 컨소시엄 중에서 이제 리드격이었는데 네. 야, 땅 깎아주라. 네. 토지보상금 이렇게 나오니. 그런데 원래 그렇잖아요. 코레일 입장에서 자기 땅에서 짓는데 싫어. 뭐 코레일 500억 손해보고 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엎어진 거라고 이제 약이 되고 있는데 뭐 어차피 지네 땅에서 하는 거면 짓지 않을까요? 코레일에서? 하겠죠. 시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대개 코레일 땅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뭐야 뭐 광운대역에 뭐 또 뭐 역세권 개발한다, 창동, 네. 뭐 창동, 네. 뭐 광운대역, 뭐 서울역 네. 다 엎어졌다면서 서울역도 컨벤션센터 뭐 짓겠다 한 그리고 네. 얘기 속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진행은 되는데 뭐 언제쯤 된다고는 뭐 그거는 서울시장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뭐 용역 다 끝났고 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고 네, 그 말씀을 이외의 드리는 눈치를 거예요. 보다 보니까 네, 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어차피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용역이 세 군데가 들어가서 세 군데가 다 이미 끝나 있는 상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약간의 질타를 받기도 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그런 개발 호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약간 어떤 정권 바뀐과 함께 혹시 바로 착수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지지자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뭐 매우 안 좋은 막 XX 막 저게 개발 안 시키고 그런 컨셉이었다고 왜 느닷없이 지금 부동산 잡겠다고 지금 현 정권에서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놀려가지고 여의도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니면 끝까지 개기든가 그러지도 8억 깨갱 할걸 그 양반도 대권 욕심이 있나? 근데 오세훈 시장도 그 모토가 그거였었잖아요. 그 북한산 다람쥐가 녹지쭉 타고 가서 한강. 네, 한강물 마시겠다고 그 국제무지 서북편동을 포함시킨 거였거든요. 그리고 왜 그거 복지로 왜 가냐고.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이게 사실은 개발 발표를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동산 가격도 마냥 올라오게 그 과열이 되면 정책이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정권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뭐 해야 될 지역인 건 맞는데 이미 다 타당성 조사하고 다 끝났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정황상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상 너무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정권이 뭐 몇 년 남았습니까? 2021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후에 한나라당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네.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오명하신 말씀.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 이거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끝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음 정권이 뭐가 생기느냐. 네, 그렇죠. 다음 정권이 뭐가 생겨서 그거를 어떻게 바톤을 이어가느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끝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발표할 거 발표하고. 왜냐하면 또 경기가 너무 처지면 부양책을 정책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뭐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제업무지구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 사업 비용이 아시겠지만 17조 원이에요. 17조 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그 하강 국면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설 경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확실한 건설 경기 부양은 17조 원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 아니겠죠. 뭐 이제 위에서 결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면 어차피 진행하려다가 좌초된 국정무지구나 제대로 하든가. 근데 왜 여기저기를 건드리는 얘기죠, 이게. 하나라도 좀 제대로 줘. 어차피 국정무지구 갖고 있는 상징성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제대로 굴려가게 하든가. 근데 뭘 자꾸 딴 데를 찝쩍거리냐고. 아니 근데 지금 왜냐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뭐 확실히 진행된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진짜 주된 것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함부로 이제 건들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아까 저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뭐 부양책이라든가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2차 철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방에 많은 도로들 을 놓고 뭐 새만금에 또 뭐 비행장을 놓는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 경기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앞섰다라는 또 질타를 받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만큼 필요한가 타당성이 있느냐 뭐 얘기들을 하는데 차라리 타당성이 있고 그죠 효용 가치가 있는 곳에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하고 건설업을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중심축에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물론 지방의 어떤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네. 예타 면제 지역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균형 발전 이제 사실은 집중화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일본 사례를 봐도 뭐 도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예타 면제 뭐 기타 등등 도로 뭐 이런 것들은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간 것 같고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언제 발표를 하냐? 글쎄 그거는 정치 상황이랑 맞물려서 넘어가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걸 점 찍어서 뭐 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한남동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한남동 하면은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곳이잖아요. 한남동에 뭐 이렇게 재건축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재개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이곳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중간에 또 잠시 또 어떤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불붙고 하면서 언제 되겠느냐 라는 약간 또 만연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행이 또 시작돼서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드디어 그날이 오네요. 한 20년 만에. 그러니 그때 당시에 한 20세 됐던 20세 됐던 분이 지금 한 뭐 그죠? 40세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그런데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40대 정도는 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투자를 초기 했다고 하면 벌써 40, 50, 60 한갑이 다 긴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재개발 디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맥락인가? 그러면 이제 바꿔보면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한남 뉴타운이라는 동네는 네. 개발이 확정이 돼 있었던 동네잖아요. 네. 다만 속도가 늦었던 것뿐이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0년이 걸려요. 네. 지금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정도 돼야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따진다면 개발이 확정이 안 돼 있는 동네는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거죠. 어느 세월에. 그건 이제 우리가 이게 다음 세대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개발 방식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가겠죠.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획일화된 아파트는 안 만들어지고 아까 문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로 가면 과연 그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투자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근데 그 중에서 용산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당연히 한남 뉴타운이라는 곳은 자세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진행된 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보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냐면 많이 봐왔잖아요. 야, 쟤 얼마 먹었대. 어머, 쟤 얼마 먹었대. 지금 한남뉴타운이 얼마라고? 학습 효과죠. 이런 게 그렇죠. 있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갔을 때는 아직 이제 앞으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그걸 우리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보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서 뭐 대박 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가 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그 사람들이 또 주목하고 하는 이유가 어떤 새 아파트들이 우리가 강남 하면은 새 아파트들 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지만 뭐 이 아파트들이 참 많으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파트다운 새 아파트의 큰 단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선다라는 또 청사진을 갖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이라는 또 단서가 붙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서 더 얘기거리 뭐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살아야 또 삶이 그러니까 뭐 설렘이 생기면 용산이 뭐 그러니까 활기차죠. 물론 네. 시간이 걸리지만 용산이 뭐 계획된 것들 뭐 진행되다 막 좀 잠깐 자초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됐을 때는 뭐 동급 최강 그렇죠. 아니겠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한강로 쪽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곳곳이 만들어서 입주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지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뭐 강남에 보면 뭐 타워플레이스 정도, 뭐 이제 한두 동짜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한남뉴타운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세대수 12,000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효과를 주죠. 근데 이제 한남뉴타운 자체가 이제 용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거기 이제 입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또 이제 주변에도 보면 이게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뭐 이건희 회장집도 이태원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공동주택 한남더일도 한남동에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싶었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허용을 안 해줘서 임대 분양한 나인원도 있고, 그 와중에 한남뉴타운이 이제 아파트로 단지로 만들어지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용산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아니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빼고 그 한남동이라고 지칭되는 거 순천향병원 주변이나 한남동 하면 사람들한테 부촌이라는 인식은 이미 벌써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거기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한남동은 주택지도 부촌이고 예, 앞으로 생길 곳도 그래서 뭐 입지적으로도 부촌인데, 그러니까 용산이 아무리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도 이렇게 대단지에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뭐 당첨되면 로또다 하고 했지만 대부분 주상복합이었다라는 거. 왜 이상하게 용산은 대부분 신축이 되는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일까? 우리가 왜 주상복합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의 평가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분도 나올 수 있는 대단지, 어느 정도 녹지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런 큰 단지가 용산에도 나올 법한데 그게 바로 한남동 뉴타운인가요? 그렇죠. 한남뉴타운이죠.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아마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공람구가 나올 거예요. 공람구가 나오면 아마 늦어도 4월 초 정도 되면 사업 시행 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고요. 3구역이 끌고 가면 나머지 구역들 2구역이나 4구역, 5구역 순차적으로 쫓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 입주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2, 3년 내에는 이제 전체적인 한남뉴타운이 완성된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던 길은 계속 갈 것이다. 근데 그 속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빨라진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제대로 느끼겠죠. 용산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런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부이촌동 가격, 굉장히 서울에서도 높은 가격 아닙니까? 이 가격에 넘어설 수 있는 새 아파트들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 용산의 다른 지역들도 이제 기폭제가 되겠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용산에 제대로 된 대형의 고급 어떤 뭐 주택 얘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촌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사실 다들 기대들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또 우리 용산의 이태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태원에 뭐 맛집 좀 사당으로 나만 아는 맛집 있다. 싸구도 맛있다. 뭐 이런 데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제가 추천하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호랑이님은 도대체 어디가 맛있는 거야? 비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럼 호랑이님 주관적인 맛집 입맛의 추천 차이가 있는 좀. 거니까. 맛집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젖소님은 채식만 해서 그런지 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입맛이 별로 신뢰도가 안 가는. 아 근데 뭐 채식 근데 이태원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뭐 핫하다고 뭐 젊은이들이 많이 네. 가는 데는 이 젖소님이 네. 그런 데는 또 안 가시더라고요. 아 뭐 그런 데는 좀 가봐야 뭐 용산에 부동산 누구 온다 그러면 좀 그래 핫하단 데다라고 데리고 그렇죠. 가지고 그럴 텐데 네. 본인 사무실 주변도 잘 모르더라고요. 맨 순댓국집이나 가려들고. 그래 그런 걸로 따지면 후암동에는 맛집이 좀 되죠. 떡볶이집도 있고 후암 어떤- 상거리에 예. 후암 상거리에 떡볶이집은 지나가시다가 우리 관계자분들도 네. 와 꼭 드셔보시고 네. 그리고 뭐 저희 사무실 바로 밑에 있는 순댓국집은 뭐 이미 벌써 대박집이고 가격 저렴하고 맛 좋게 가성비 좋다. 순댓국집이고 아직도 6,000원인데 오, 줄 서서 먹어요. 6,000원짜리 순대. 국물이 맑은.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맛집 뭐 진짜 맛집인데 한번 그런 곳은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순대집 네. 하고 뭐 가마솥 떡볶이집. 순댓국이죠. 그거 먹으면. 순댓국 가지고 막 보니까 사장님 뭐 그런 거 막 저거 광고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막 이럴. 다음에 그리고 후암 가면 삼거리 떡볶이집. 좋습니다. 아니 다음에 그냥 가면 팍팍 퍼져 그냥 사장님 그냥 막 퍼져 그냥. 오징어 튀김이 그냥 그 껍데기가 보통 두껍잖아요 밀가루. 거기는 일치집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오징어 튀김. 시스루 오징어 튀김입니까? 네, 이야 진짜 바삭바삭 그리고 맛있겠네요. 김말이도 직접 하시고 물건 떨어지면 그냥 퇴근하세요. 저도 보통 한 3번 정도 허탕 치고 그 정도로 맛집이에요? 가면은 막 하고 계셔. 사장님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와 10분 갔다 가면 또 다 포장해가고. 그게 후암동 쪽에. 그거 맛없다는 분들은 장담하는데 떡볶이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사장님도 그 광고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장님 다음에 가서 바빠서 그 떡볶이 공짜로 한번 얻어 드셔도 되겠어요. 인증샷 가져가서.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용산 한번 알아봤는데 맛집도 알아보고 용산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 용산의 이슈들이 된 곳들이 완성이 돼 갈까라는 뭐 진행 얘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여전히 정말 용산은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이야기거리가 많기도 해서 혹시 다음에라도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젖소님이나 호랑이님이 한번 얘기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용산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딱 한마디씩으로만 어떤 단어도 좋고 얘기를 한번 하는 것으로 마칠게요. 일단 우리 젖소님, 용산 나에겐 무엇이다? 일단 제 밥벌이를 하는 것이니까. 역시. 근데 이제 강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남은 완성된 도시다. 네. 근데 용산은 완성을 향해 가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면서 발전 가능성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럼 우리 호랑이님은 용산은 나에게 어떤 용산은 곳이다? 나에게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재수를 정이라고 해서 했고요. 제 이름이 또 성함이? 조정일이니까. 그리고 대학은 또 남산에 있는 서울예전을 나와서 이야 인연이. 뭐 그런 뭐가 있잖아요. 용산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남산이랑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많이 있으신 곳이군요. 아무튼 뭐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용산이나 남산 일대의 추억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상업적인 투자 가치로도 용산을 보겠지만 살아온 지난 날들의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 또 용산 일대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용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